네, 지난 1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애초에 예고한 대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업 그리고 한일 국민들이 기금을 내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 요지가 이런 것인데요. 이걸 두고 논란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을 특별히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문희상 의장과 함께 이번 법안 내용을 같이 논의하고 자문을 해주신 분입니다. 지난 11월에 문희상 의장이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강제동원 해법안을 언급을 했을 때 이 특강을 주관한 분이기도 한데요. 박홍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참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데 참 오래 걸렸나요? 언제부터 준비를 했던 건가요?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네. 사실 올해 1월에 시작한 의회 외교활동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네, 네. 거기 이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일환으로 이제 국회의장님도 일본을 방문해야 되는 일정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또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어. 거기에 참석을 하면서 예. 구상을 말씀드리게 됐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의장님께서 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을 하시게 됐고 네. 그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이 법안을 가속화시키게 된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사실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예. 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여야가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른바 민생법은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18일에 또 발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뭔가 좀 서둘러 발의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건데 혹시 예. 이게 예. 24일로 예정돼 있는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지금 발의한 거 아니냐, 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읽으세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 배경을 취지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잘 아시다시피 2018년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고 네. 그것이 경제, 군사, 안보 문제까지도 그 문제가 확대되면서 악화 일로를 걸어왔고 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죠. 사실 뭐 대법원 판결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상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럼, 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예. 국회는 삼권분립의 원칙의 입장에서 국회의장이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배경에 깔려 있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런데 이제 자, 그럼 한번 그 단도직입으로 자, 이 법안이 발의가 돼 만약에 그럼 제정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럼 한일 관계를 그 복원하고 정상화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떤 윤활 역할을 할 거라고 그렇게 자신하세요? 어떻게 물론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사실은 지난번에 지소미아를 유보하지 않았습니까? 종료 연장. 종로 연장을 했죠. 예. 조건부로. 예. 그 배경에는 사실은 국회의장님의 와세다 대학의 특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으면 좀 풀어주세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예, 예. 일본에 가서 거기서 결국 이 문제들의 쥐소미아라든지 화이트리스트 문제라고 하는 것의 배경에는 네.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해결책의 계기를 와세다에서 특별법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고 예.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의 아베 내각이 예. 이 특별법안의 통과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주목하고 있고 네. 이 통과 여부에 따라서 아베 내각의 어떤 수출 규제 처리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상당히 좌우되게 돼 있다. 이렇게 봐도 물론 되는 그렇게 거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런 어떤 아베 내각의 기류라든지 입장을 충분히 체크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일방적인 해석은 아니고.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 의장님은 개인적으로도 공적으로도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네. 충분히 그쪽의 의사를 좀 타진을 하시고 예, 예. 반응도 체크하고 계시고 네. 그런 과정 속에 있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24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논의될 거고 어허. 지금 이 특별법은 중요한 배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별 법안 내용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만 추려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특별 법안을 보면은 그 기억 화해 미래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하고 여기에 그 한국과 일본의 기업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기금을 내고 또 어떤 그 한일 국민들
그러니까 기부금이라고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그러니까 좀 이따 따로 여쭤보도록 해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위조로 삼아서 지원을 해주면 강제 집행 청구권 또는 그러니까 재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네.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일단 이런 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제 그 징용 피해자들의 일부는 우리는 네. 동의한 적이 없다. 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여기서 어떤 일본 정부의 어떤 책임 인정과 사과라고 하는 것들이 제 1순위가 되는데 이런 게 빠져버렸다. 네.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입법 조치라고 하는 것은 예. 거기에 일본 국가의 사과의 의무를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법안에. 법안에는. 예. 예. 즉 다시 말해서 사과라고 하는 것을 법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이번에 제안된 발의된 법안에 보면은 법안을 제안하는 이유라는 긴 문장이 있습니다. 아 예. 그곳에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 예. 중요한 것이 김대중 오부치 파트너십 선언을 재확인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사실은 일본이 사과를 한 부분은 기존에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93년에 고노다마 음.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사죄와 반성의 뜻을 드린다. 네. 그다음에 95년에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 음. 그다음에 95년에 아시아 여성 기금이 만들어졌을 때 일본의 역대 총리들 오부치 총리, 네. 모리 총리, 예. 고이즈미 총리 이분들이 직접 서명을 한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도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다 위안부 문제였죠. 네네. 그 이후에 98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이 파트너십 선언을 하면서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하였다라는 문안을 선언문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오부치의 파트너십 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미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한 것을 네. 재확인하고 예. 그 바탕 위에 특별법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법안 자체 내에는 명문화할 수는 없지만 이미 법안을 만드는 제안하는 이후에 문장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럼 일본 기업으로만 한정을 해서 일본 기업이 내는 돈도 기부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이건 배상금 이런 게 아니고 기부금이 된다면 예. 이게 좀 돈의 성격이 이게 완전히 그 역사적 진실과는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 양금덕 그 할머니 같은 경우는 19일에 네. 법안 발의 다음 날 편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께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편지인데 내가 돈에 환장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기부금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라고 반문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최종적으로는 아마 위자료일 겁니다. 네. 위자료의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이죠. 네. 그래서 1+1+ 알파라고 하는 방식이었는데 결국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거기서 표현하는 양식이 이제 기부금인데 네. 자발적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발적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면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과를 전제로 한 것이고 네. 사과를 전제한 위에 재원을 마련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양국 기업들의 기부금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기부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돈을 내는 주체가 선의를 가지고 예.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는 돈 예.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예. 일본 기업은 그런 처지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일본 기업은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일본 기업이 배상을 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상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서. 어렵습니다. 실현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냥 뭐 그 기금을 낸다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고 굳이 기부금이라는 표현을 썼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성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있습니다. 불구하고. 네. 물론 법안 심의 과정 속에서 네. 그러한 문제들도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물론이죠. 그거는 그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어떤 물론입니다. 수정이 가능하다. 예. 자,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어떨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피해자나 그 유족 일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기금의 어떤 위자료를 받는 게 아니라
또 별도의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러면 이거 해법은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 안은 재단을 성립시키고 네. 그 재원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식이죠. 네. 그러면 이 재단을 통한 피해 구제를 받으신 분들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강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구제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그들의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또 그게 당연한 원칙이 되어야 되는 당연합니다. 거예요. 그것은. 예. 그건 남겨져 있는 겁니다. 네네. 그것은 개인의 영역 속에서 65년 청구권 협정에서도 우리 대법원 판결도 개인 청구권은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네. 이 특별법도 개인 청구권이 존재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법에 따라서 재단의 재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화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으시겠다는 분들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죠. 제가 좀 그러니까 질문드린 취지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법안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뒤틀린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제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일본도 그거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물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반쪽짜리가 돼서 예.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피해자나 그 유족분들이 소송을 내서 배상 판결을 받고, 그래서 다시 일본 기업의 어떤 자산을 동결하는 이런 조치에 들어간다면 네. 문제는 다시 불거지는 거 아니냐라는 바로 이 점을 저는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은 열려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건 이 법안이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거죠. 어떻게? 법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해결은 없습니다.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해결이라는 표현 자체가 네.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해결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내적 논란만 더 야기시키는 거 아닐까 싶은 그렇지는 걱정 않습니다. 때문에. 예, 그렇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지금 상황 속에서 타개에 대한 한일 관계라는 것은 엄중합니다. 단 일보를 전진시켜만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엔 좀 나왔는데 이 법안에서 빠진 게 일본 정부가 냈던 그 10억엔 이걸로 이제 그 만들어진 화해치유대전에 남아 있는 기금도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안이 처음에 예. 있다가 예. 빠졌어요. 예.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는 원래 포괄적 해결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위안부 문제도 들어오고 원폭 문제도 들어오고 그런데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네네. 피해자 당사자들과 네. 피해자의 지원단체가 화해치유재단의 기금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 의견을 존중해야죠. 그래서 그 의견을 존중하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단 이후에 예.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위안부 관련 재단 예. 피해자 또는 지원단체가 특별법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갖고 계신다면 예. 얼마든지 예. 그 통로는 열려 있습니다. 국회 통과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세요,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네.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12월 11일에서 13일 사이에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가능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좀 더 높게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 국민들이 61.6%, 전문가들이 72.6%가 한일 관계의 개선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알겠습니다. 예. 특별법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70% 가까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가능성을 7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 24일로 예정된 여기서도 이게 거론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물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좀 내다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특별법에 의한 해결 방법이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실 것으로 그 봅니다. 자리에서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아베 그 총리의 대답은 뭐가 될까요? 물론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떤 수출 규제 조치 처리라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행정치가 거라고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걸 포인트 삼아서 한번 저희도 예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박홍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